본 클립은 독한 여자와 편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책이 솔솔 읽혀지는 솔솔 책방. 안녕하세요. 독한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편노입니다. 네. 녹음하는 오늘은 내일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매주 화요일 날 업로드 되는데 내일이 추석이라서 제가 이번 주만 수요일 날 업로드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저희가 내일 어디 가죠? 그러면은 그걸 저번 주에 공지를 하셨어야죠. 아 그런 건 알 수 없고요. 저는 알바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그거는 아 예의가 내일 아니죠. 뭐 하냐고요? 아 내일 놀러 가죠. 놀러 가냐고요? 놀러 가죠. 그건 놀러 가는 게 아니죠. 예, 제사하러 가죠. 네, 제사가 추석의 제사인가요? 추석이 제사죠. 추석은 차례를 지내러 가죠. 아, 참. 아 정말 진짜. 실망입니다. 실망. 정말 많이 할 것 같은 우리 현노가 실망. 명절엔 차례라는 걸 모르다니 아뿔싸. 실망. 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업로드하지 않고 수요일 날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늘 그랬듯이 피곤하게 지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저희가 신 PD가 하는 시 코너가 있어요. 편노님은 아예 들어보지 않겠지만 근데 지난주에 그 신 PD님이 쓰신 터널이란 시에 예. 터널만 지나가면 울음을 꾸치던 너는 누구냐 약간 그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거의 주인공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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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편노님. 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편노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그 댓글 중에 예. 아마 그 편노가 그 터널을 지날 때 울음을 뚝 그쳤던 건 예. 아마 그 터널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라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기억을 못 해요. 왜 안 울었는지는. 아, 그냥 지금 추측이 되는 건데 그 왜 터널 위에 같은 팬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보지 않았어. 안 울었지 않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 아마. 그렇다는 거. maybe.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노님과 함께하는 오늘 33번째 읽고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목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출판사는 다산북스. 지은이 박성혁. 박성혁 작가님은 서울대 법대, 연대 경영대, 동시대 한의대 동시 합격자이자 공부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하여튼 이분은 정말 공부학원 담을 쌓고 또 시골에서 살았던 학생으로 어떻게 자기가 깨달아서 좋은 대학을 갔고 그 깨달음을 에세이로 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목차를 소개해 볼게요. 그 얘기를 저 내용 요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선수를 쳐버리시면 네,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목차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목차가 좀 꽤 길어요. 그냥 대목차. 제가 파트 1 한 번은 힘주어 해주고 싶은 이야기. 파트 2 마음을 다지는 순간 공부는 재미있어진다. 파트 3 마음을 키우는 순간 공부는 재미있어진다. 파트 4 마음을 붙잡는 순간 공부는 재미있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편호님 책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에세이라서 중구난방이긴 하지만은 대략적인 흐름은 그겁니다. 작가가 본인 어린 시절 때 시골 작은 중학교에서 지내면서 진짜 중학교를 다니면서도 초등학교도 모르고 마치 중학교 다니는 유치원생처럼 그랬던 자신이 어느 순간 깨닫고 나서 공부를 하며 느꼈던 감정들이나 아니면 그때 사용했던 방법들을 이렇게 수록된 책이고요. 여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거라고 하면은 공부에도 VIP석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나중에 이따 독한 여자님이랑 얘기할 때 해보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책 소개를 마치고요.
책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보죠. 아시죠? 편노님과의 녹음은 뭐 질문, 답, 뭐 서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저희끼리 제가 왜 이 책을 편노님한테 읽어보자고 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 전 몰라요. 왜냐면 저는 뭐 수능이 끝날고 난 다음에 그 만점 맞은 학생들의 수기 아니면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책들 사실상 부모한테만 재밌고 청소년들은 읽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리고 절대 이거는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그냥 부모들을 자극하기 위한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저 또한 읽지 않았고 예. 저희 편노아나 뭐 책소금 예독에게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 책은 이게 벌써 제가 한번 볼게요. 보이세요? 초판이 31세나 그러니까 2015년에 초판됐고요. 그 뒤로 31세를 발행했고 2022년에 개정판 1세를 발행했고 지금까지 55세를 발행했어요. 그 뜻은 뭐예요? 대단한 책이.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뜻이죠. 예. 근데 이게 그만큼 많이 읽었는데 부모님 또한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만큼 읽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럴까? 이건 광고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중3인 그리고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저희 아들한테도 이게 먹힐까? 정말? 이런 의심으로 시작한 33번째 이코책입니다. 예. 어때요? 아... 제 의심이 확신이 된 건가요? 아니면 반전이 있나요? 그러니까 몇 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책은 저희가 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랑 세대가 다른 분이 쓰신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맞죠, 많이 다르지만 네. 그렇다고 부모 세대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감이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저도 생각해 놓은 게 있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책 소개할 때 얘기해드린 VIP석이 있다 이거고 근데 약간 그럼 뭐랄까 그 VIP석은 왜요? VIP석이 왜 기억에 남냐면은 네. 늘 자리를 뽑을 때 편한 자리 이것만 했는데 이제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다 보니까 이 자리가 공부가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나중에는 그 자리를 한번 노려보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VIP 자리라는 게 저는 지금 편노가 얘기한 게 책을 안 읽으셨나요, 설마? 읽었죠. 이거 어떻게 기억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생각은 뭐였냐면 VIP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해져 있구나. 선생님들은 그렇게 정해주는구나. 약간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나도 VIP석에 앉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게 저 책상 자리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었어 옛날에는. 세대 차이. 아무튼 책은 좋아요. 책은 술술 익히고 이해는 가고 사고 회로는 돌아가는데 뭔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게 충고를 너무 난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 약간 좀 읽으면서도 뭔가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실례긴 한데 제 현재를 살아가고는 저한테는 약간 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부에 이분보다는 관심이 없는 저한테는 뭐랄까 좀 재수가 없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좀 너무 성공했으니까. 너무 근데 성공했으니까. 이분도 솔직히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재수 없었을걸요? 그걸 아시면서 이런 책을 쓰셨다는 거는 엄청난 용기인 거죠. 한 번은 파트 1, 한 번은 힘주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예. 있어요. 이거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 중학교 때까지 이랬고 중학교 때 마음을 찾았고 이렇게 했다. 그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공부를 하던 안 하던 뭐 공부한 친구들은 슬럼프가 올 것이고요. 안 한 친구들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늦었어. 할 수 없어. 이런 게 있고 슬럼프에 빠진 애들은 이게 뭐 해서 뭐하나 이랬지만
그거는 잘못된다기보다는 그러지 말다. 늦지 않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뭐랄까. 저랑 조금 생각이 여기서 다르다구나 처음부터 느꼈던 게,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재수가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박문서 하실 때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네. 그게 아니라, 이미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걸어가야죠. 그럼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만큼 늦은 건 늦은 걸로 확실히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얘기 나와요. 아니 근데 네. 이분이 말하는 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출발해라 이건데,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늦은 건 늦은 건데 가면은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이거지. 가기만 한다에 중점을 두는 거고, 이분은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았다 이거니까 다른 거죠. 뭐 다르다면 다르지만 저는 약간 좀 편우님과 이분의 생각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는 하지 마라. 편우님이 버스 놓쳐도 걸어가면 된다는 것처럼, 버스는 놓쳤지만 내가 그만큼 다음 정거장까지 뛰어가서 버스를 타면 된다라는 그런 거랑 좀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 그렇네요. 그쵸? 그러니까 맥락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편도님도 내가 지금 공부 못해주면 공부가 다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술도 있고. 네, 걸어가든 뛰어가든 기어가든. 내 길을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공부 쪽으로만 하셨어.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거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약간, 저는 솔직히 공부가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은 뭐랄까 공부로 이렇게 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저랑은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 있다는 게, 맞아요. 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부 못하면은 기술 배우지.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뭐 기술 있어요? 기술 있죠. 영상 기술. 근데 이제 이분이 초판이 언제냐면 2015년이에요. 2015년과 2021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지금과는 상황은 좀 다르겠죠? 상황은 다른데 인식은 비슷하죠. 그래요. 기술이라는 거에 대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뭐 근데 예체능 뭐 이런 거. 기술, 예체능, 사실 저는 이 책 읽고 생각했어요.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에 공부를 땡땡으로 바꾸면 다 통한다는 것 같아요. 이토록 게임이 재미있어지는 순간, 이토록 편집이 재미있어지는 순간, 이토록 나의 일이 재미있어지는 순간, 이토록 육아가, 저 같은 엄마들은 엄청 힘들어요. 아이를 첫 낳고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거를 한다는 게 엄청 힘들고,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우울감도 오고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토록 육아가 재밌어지는 순간. 저는 지금 하시는 얘기를 듣고 딱 뭔가 감성적인 게 딱 하나 생각났는데. 뭔데요? 어차피 평생 공부하는 거가 맞다는 거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국영수가 아니라는 거죠. 국영수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건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 국영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토록 인생이 재밌어지는 순간. 그렇죠. 이토록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재밌어지는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해서 그 단어를 바꾸면 이 책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재밌는데 뭐랄까. 그럼 파트 2. 마음을 다지는 순간 공부는 재미있어진다. 여긴 어떨까요? 마음 다잡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재밌어지기 직전에. 뭐든지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근데 마음만 다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렇죠. 근데 봐봐요. 편우님이 편집을 마음먹고 하려면 어때요? 너무 재밌어서 솔직히 하루 종일 할걸요? 그게 어떤 영상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있는 영상이나. 여기서도 이 사람이 작가가 공부라는 게 모든 과목이 재밌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응? 내 목적이 뭐였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마음먹게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뭐든지 하면 되니까. 성공 경험인 거죠. 그렇죠. 성공 경험이 여기서 그러니까 솔직히 성공 경험이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공감을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아직 이분보다는 덜 살았지만 덜 살았으니까 성공 경험이 부족한 게 맞는데 뭐랄까 너무 이게 성공 경험보다는 너무 깨진 게 많다 보니까 좀 시기와 질투였던 거죠. 저한테 읽으면서는 좀 그러시죠. 재수가 없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성공한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실패한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공부를 했다가 중간에 실패라면 실패를 하고 원하는 대학과 과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서 내가 꿈꿨던 대학을 갔죠. 하지만 그걸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을 갔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거 25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공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직장을 가졌는데 한 몇 년 다녀보니까 내가 공부한 거랑 너무 반대돼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나이도 있었고 얼레벌레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했는데 바로 아기를 편우님을 낳게 됐는데 아이를 생각도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 육아가. 그래서 성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성공한 것 같긴 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이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뭔가 너무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공감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책은. 그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편우님이 이분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갔으니까 성공했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성공 안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대를 갔는데 연대를 갔고 하니라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법조인 됐을까요? 그것도 재벌 경영대를 가가지고 재벌 이사가 됐을까요? 아니면 동신대 한의대 가가지고 한의사 됐을까요? 아니에요. 책을 이렇게 쓰고 작가가 돼서 성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을 벌고 계시겠죠? 근데 그게 성공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박성윤 작가가 아닌 이상.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뭐 좋은 데 나왔고 뭐 공부 잘했으니까 성공했대. 이건 아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는? 성공한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편우님이 성공한 경험이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편우가 어렸을 때 레고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레고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서 그 레고를 피스를 탁 펼쳤을 때는 막막해요. 그리고 첫 번째 설명서를 봐도 헷갈리지만 어렵지만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완성된 작품이 생겨요. 어렵진 않았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편우한테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결국 부쉈지만. 네. 결국 부쉈지만. 부서진 거죠. 네. 다 그리고 편도가 성공한 경험이 없대지만 누가 녹음한 아니면 누가 찍은 영상을 줬을 때 그걸 만들어서 완성본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나름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이 기준이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로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 책을 아니면 어떤 그런 자기계발서 어른들한테는 자기계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저는 이게 뭐야? 나도 쓰겠다. 뭐야? 너가 성공했으니까 이따위로 쓰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분명히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는 당연하다고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포스트잇을 많이 붙였어요. 편우님도 아시죠? 보시면서. 근데 뒤로 갈수록 덜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얘기라서. 똑같은 얘기라서 아닌가? 비슷하고. 나름 좀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명언집 같은 생각도 들었고 이 사람처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느 자기 어른들을 위한 자기 개발서나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충고책처럼 비슷하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예, 앞에는 자기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하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반면에 뒤로 가면은 난 이랬는데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랄까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용두삼이라고 하죠. 예,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충고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이제 마지막 쪽에서는 좋았던 거는 아무나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네, 그 챕터가 네. 학생들한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넌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는 뭐랄까 학생들한테는 맞지 않아. 그래요? 이렇게 왜냐면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다 이런 성공담은 별로예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다는 성공담은 좋죠. 좋은 얘기긴 한데 이제는 지루해요. 아, 성공담? 성공담은 좋죠. 성공담은 좋고 나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연민을 사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는 뭐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저희를 비꼬고 너는 편하게 했으니까 공부나 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희한테 오히려 이런 성공담 힘들었다 이렇게 힘든 애들도 있는데 넌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마지막으로 갈수록 용두삼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심하게 막 과장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그 성공담 막 힘든 애들이 있었다 이 파트를 뺐어야 돼요. 그래요? 아예 없었어야 돼. 그러면 어떤 걸 넣으면은 아니면은 어떤 걸 넣는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아예 앞에다 해가지고 자기의 얘기와 함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가야지. 그걸 마지막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랄까 이렇게 자기도 이랬다며 그랬다며 근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이렇게 강요를 해?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거는 딴 얘기지만 편노님이 책을 써. 예.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써. 예. 그럼 어떤 내용 쓰고 싶어요? 저는 별말 안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럼 별말 안 한다. 딱 뭐 한 장을 쓰든 한 줄을 쓰든 쓴다. 너무 지금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에 불안해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섞이기는 힘든데 그냥 지금도 잘하고 있어는 너무 낙천적이고요. 더 책찍질해라. 이거는 너무 급진적이고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여태껏 잘해왔고 앞으로 지금껏 한 것만큼만 더 노력하면은 너는 너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너의 정상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 그 정도. 맞아요. 그 정도. 근데 여기서 마지막 줄엔 그렇게 해야죠. 맞아요. 그렇다고 지금에 안주하지 마라. 언제나 너를 경계하고 주변을 경계해야지. 너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경계는 주시해야 된다. 어떤 경계죠? 그런 경계. 나 자신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경계하고 내 자신을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거는 필요하죠. 근데 경계가 오히려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이렇게 나태해지고 있다.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싸잡아가지고 모든 걸 경계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무조건 너 자신을 의심하진 마라. 하지만 경계는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심과 경계는 달라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의심과 경계는 달라요. 청소년이 청소년한테 할 수 있는 말 들으면서 저 지금 생각했어요. 저도 지금 새로운 일을 하면서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칭찬해서 살짝 어깨가 으쓱하고 있지만 속으로 항상 얘기해요. 그게 네가 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더 신경 쓰고 더 나 자신을 바로 봐라 하면서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항상 제 마음으로 확언을 해요. 잘하고 있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편우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멋있네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네.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공부 관련은 아니지만 네. 공부 관련으로 엮으면 엮을 수 있는 얘기를 하나 있어요. 공부 관련이랑 참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아니 엮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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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저가 그러니까 마라톤은 42.19km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30km까지 왔어요. 근데 자신이 다 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의 뭐 후기나 이런 걸 보면은 30km까지 다 왔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나 돌뿌리는 존재한다는 거. 맞아요. 그거를 늘 경계해야 된다. 하지만 그리고 더 있어요. 조금만 들어도. 네네네. 굳이 풀코스가 아니더라도 하프, 10km, 5km 단축 마라톤이 있는데도 저는 계속 풀코스를 나갑니다. 이게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풀코스에 나갈까요? 전 안 나가는데요. 아이 승질내지 아니 마시고요. 그냥 들어보세요. 네, 얘기해보세요. 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이 힘든 거를 나는 힘드니까 하프 마라톤, 10km 마라톤, 5km 마라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주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풀코스 마라톤을 정복함으로써 성공 경험이 생기고 그 경험을 토대로 마라톤보다 더 위급인 뭐 울트라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계속 넘어져요. 넘어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여태껏 한 4번 정도 넘어졌지만은 그 넘어짐을 하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 넘어짐은 뭐 때문에 넘어졌고 이 넘어짐은 뭐 때문에 넘어졌고 이 상처는 뭐 때문에 생겼고 이걸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다음 마라톤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는. 근데 뭐 변수는 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마라톤 얘기해서 말씀이지만 27일 날 JTBC 10km 비대면 마라톤이 있는데 어떻게 가실 거예요? 아니요. 그봐 말도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간다고 한 건 아니고 비유한다고 했지 제가 언제 나간다고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저는 풀코스 마라톤에 처음부터 뛰지 않아요. 저는 너무- 처음부터 안 뛰었어요. 저도 네. 처음부터 안 뛰고 10km, 20km에서 깨지고 듣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그렇게 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뛰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마라톤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 사실은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지어낸 건데 자, 영어도 못하는 편도가 영어 나온 거 보니까 아이씨. 뭔가 어색한가요? 자, 너무 길어졌어요. 마무리 그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궁금한 거 또 있어서요. 이 책의 뒤편에 뒤편에 뭐가 있어? 서평이 있어요. 네. 자, 서평에 난 이런 게 정말 진실일까 하는 거 궁금해요. 중학생 아들 입에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겠다라는 튀어나오는 순간 왜 이 책이 엄청나게 유명한지 그 이유를 깨달았다. 민사고 학부형 추천으로 아이에게 이 책을 익히고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마음가짐이란 이런 것이구나. 엄마인 나조차도 놀랍다.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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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00번의 잔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설득되는 책이다. 라는 서평들이 있어요. 제발 이런 책에 작가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책에는 부모님의 후기를 실지 마세요. 저는 그거죠. 학생들의 후기를 실어 왜 넣으세요, 제발. 부모님의 후기만 있을까요? 아니 제발 그러니까 학생들은 사서 안 읽는다는 거 이런 책을. 그쵸? 아예 수요가 없어요. 진짜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서 많이 보고 뭐 그런 애들을 친하고 그거 아는데 걔네들은 이런 책 볼 시간에 문제집 한 권 더 풉니다. 그쵸? 예, 이런 책? 엄마가 야 너 공부 잘해 이렇게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면은 문제집 풀고 있을 거예요. 그쵸? 열애식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박성현이라는 이토록 공부하지 이랬대. 너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어. 거기까지만 듣고 문제 풀러 갑니다. 그만큼 시간도 없는데 이런 책을 굳이 해가지고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친구들은 이런 책 읽을 시간이 없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아예 관심이 없고. 그러면 이 책은 부모님만 읽는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읽고 그걸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이 녹음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책을 읽었다. 꼭
저희 얘기에 반대 의견, 아니 내가 읽었는데 이런 건 좋았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학생들은 이런 책을 애초에 어려워합니다. 뭐랄까 이런 책을 주면은 내가 이래야 될 것만 같고 그런 약간 좀 강박에 시달리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학생들한테 이런 책은 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책은 그나마 이 책은 그나마 순한 맛이긴 한데 저 현대를 살아가는 저 중학생의 마음으로서는 뭐랄까 조금 두렵다는 거죠. 이 책 자체가. 책이 그럼 두려운 이제 거죠. 마무리해야 되는데 서평이나 느낀 점 한번 하죠. 전 다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 줄이라도. 한 줄 한번 해볼게요. 공부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정표 없는 마라톤이지만은 이 책이 어느 정도의 지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라톤 전체 코스는 보여주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힘들 것 같으니까 너 이렇게 한번 뛰어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조금 지도는 아니고 뭐랄까 팜플렛 정도?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이제 블로그의 이웃님인 쉴이라는 분이 책을 되게 많이 읽고 리뷰를 그분이 하세요. 쓰셨다는 줄 알아. 그랬으면 말을 이렇게 안 했지. 그분이 이제 많이 책을 리뷰를 하시는데 그분이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좋다고 한 책은 더 재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예. 제가 읽으면서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책일 수도 있지만 예. 또 학부형들이 내 아이가 정말 공부나 이런 걸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저는 정말 아까 전도 얘기했지만 이토록 공부가에서 공부에 땡땡을 넣고 내가 원하는 무엇 땡땡을 넣으면 다 접목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는 자기 개발서. 예. 아시죠? 자기 개발서라는 그런 뉘앙스? 예. 그렇죠. 읽은 사람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재수가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뭐야 나도 쓰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많이 지치었다거나 슬럼프가 왔다든가 뭔가 좀 길을 잃었다거나 치열업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조금 도움은 되지 않았을까. 도움은 되죠. 네. 그리고 세상에 공부가 전부는 아니니까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 청소년 수요가 있을까요? 뭐 어쨌거나 듣는다면은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에 필요하다면 조금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끝내기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끝낼까요? 편도님이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게 뭐 공부가 됐건 짝사랑이 됐건 뭐가 됐건 무조건 진심을 다하세요. 그 진심이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저도 장담은 못하는데 일단 다 해보세요. 다 해보고 깨지고 막 무릎 아프고 그래도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이 달라집니다. 33번째 입고책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간고사를 앞두고 또한 또 추석 연휴에도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녹음해주신 편언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추석 연휴인가요? 그렇죠. 설날 아니었어? 까치까치 설날은 세뱃돈이고요. 추석은 송편만 먹는 날입니다. 그럼 여기서 33번째 이고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